맥미니만 어떻게 저렴하게 구입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로랑 테크튜브 아로랑입니다. 원래 17일 정도 배송이 될 예정이었는데 14일로 당겨지더니 실제 배송은 3일에 왔어요. M2 맥미니 기본형 성능 향상이 M1 맥미니 대비 그리 크지 않고 심지어 SSD 속도는 느려지기까지 했다는 테스트 결과들이 미리 나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램은 모름지기 16기가 이상은 돼야 쓸만하다는 말 때문에 이 기본형 인기가 시들해진 건지 아무튼 예상보다 2주나 빠르게 M2 맥미니 기본형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하단에 보호 스티커 쭉 떼어주고 측면 보호 스티커도 쭉 제거해주고 M2 8기가 램 256 스토리지 모델 후면입니다. M2 프로 모델 대비 이 썬더볼트 포트가 2개 적죠. 나머지는 똑같고요. 그나저나 구독자 중에 한 분께서 중국 교육 할인 스토어 계정을 흔쾌히 내주셔서 교육 할인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본체 하단에는 설명서와 보증서 그리고 늘 들어있는 스티커 역시 있습니다. 가장 하단에는 전원 케이블이 있고요. 자, 이렇게 얼마 전에 들여온 샤오미 미니 컴퓨터 옆으로 M2 맥미니 기본형을 자리 잡게 됐는데 근데 이미 사용하던 모니터, 마우스, 키보드 다 있으니까 이렇게 뭐 대충 아무 곳에 놓고 전원 연결하고 세팅하면 끝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로지텍 K380 키보드는 두 대의 컴퓨터를 왔다 갔다 사용이 가능한데 전용키나 단축키 아무래도 정품보다 조금 불편하죠. 또 예기치 않은 버그도 갑자기 생겼어요. 그래서 서랍을 좀 뒤져서 매직 키보드 1세대 요거 배터리 넣는 모델인데 이걸 찾아서 연결했는데 쓸만한 겁니다. 근데 오래돼서 그런지 키감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결국은 이렇게 매직 키보드 터치 아이디 안 되는 모델로 눈 깜짝하고 나니까 배송이 와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또 맥하면 제스처잖아요. 트랙패드 없이 사용한다는 게 매직 키보드 도착하고 바로 다음날 트랙패드도 이렇게 와버렸습니다. M2 맥미니 구입하고 있는 키보드와 마우스를 쓰려던 계획은 단 며칠 만에 무너졌습니다. 애플은 이게 문제예요. 교육 할인으로 맥미니 저렴하게 사도 액세서리를 추가하고 뭐 지르고 나면은 나갈 돈은 결국 나가고야마는 무슨 소비 총량의 법칙 같은 건지 참 이상하죠. 여기서 끝이냐? 당연히 아니죠. 모니터가 남았는데 이 모니터 역시 그냥 쓰던 거 꼽아주면 되지 않나? 뭐 그렇긴 하죠. 제가 쓰던 모델이 이 샤오미 27인치, 해상도는 QHD, 주사율 165Hz 지원하는 23만원짜리 모델인데 일단 M2 맥미니 연결하면 주사율은 144Hz까지 지원이 되고요. 문제는 이 글씨가 윈도우와는 다르게 살짝 퍼져 보이는 듯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맥 유저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4K 해상도급 모니터가 아니면 거의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응급처치로 기존에 쓰던 오래된 HDMI 케이블 대신 HDMI 2.1 8K까지 지원하는 18,000원짜리 이 샤오미 HDMI 케이블을 꼽아줬는데 설정도 약간 만져주고 나니까 어느 정도 개선은 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못 미쳐서 이럴 줄 알았으면 애초에 이 한 20만원 더 주고 43만원짜리 4K 모니터로 구입해 둘 걸 하는 후에 근데 지금 쓰는 모니터가 너무 쌩쌩해서 당장 바꾸기는 좀 그렇고 아무튼 이 맥미니 외장 모니터는 4K 해상도가 돼야 후회가 없으실 거라는 점. 그래서 그런가요? 이 많은 분들이 애플 맥에서 가장 가성비 제품은 아이맥이다 라고들 하시는가 봅니다. 자, 지금까지 M2 맥미니 기본적인 하드웨어 세팅 해봤는데요. 참 오래 걸렸죠. 우선 트랙패드 이건 없으면 모르지만 한번 사용해보고 체감하게 되면 이거 없는 환경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세밀한 작업할 때는 제외하고 일반적인 사용에서는 너무 편하기 때문에 마치 27인치 노트북을 사용하는 느낌이랄지 특히 스테이지 매니저 사용할 때는 트랙패드 구입하길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램 8기가 부족하진 않은지 많은 분들이 궁금 내지는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이게 다 램 업글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생긴 고민이라고 봐야겠죠. 어떻게 8기가 추가하는데 27만원이나 더 받아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애플 램 장사하는 건 여전합니다. 저는 뭐 제 환경에서 8기가 충분히 쓸만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포토샵도 색감이나 리퀴파이 정도 하기엔 모자람이 없고 포토샵 같은 경우 사실 뭐 한 번에 로우 파일을 대량으로 컨버팅 한다든지 레이어를 엄청 많이 사용한다든지 색을 특별히 많이 만진다든지 해야 이 램 부족이 좀 체감되는데 저는 뭐 사진을 오래 해서 그런지 굳이 로우 파일로 촬영하지 않아도 JPG 정도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고 아마 현업에 계신 뭐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최소 16기가 아니면 못 써 뭐 이런 식으로 못 박아놓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영상 같은 경우도 이 컷 편집과 약간의 영상 효과 그리고 자막 좀 넣는 수준에서는 M2 맥미니 기본형 모델도 뭐 충분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도 M2 맥미니 기본형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컷 편집했고요. 참고로 이 사진들은 2016년 12월에 홍콩 갔을 때 찍은 사진들인데요. 아이폰 6S로 촬영한 겁니다. 노출만 어느 정도 잡고 촬영해주면 휴대폰 사진도 충분히 쓸만하죠. 사실 요 정도 촬영해두면 색감 좀 바꾸는 거 외에는 포토샵으로 딱히 건들 부분도 없고, 요거는 이제 리코 GR2로 촬영한 2017년 12월에 찍은 거네요. 역시 원본이고요. 이 카메라 내에 포지티브 필름 효과라고 그 효과 적용하고 그냥 셔터 누르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촬영 당시에 노출만 신경 써주면 딱히 후보 정할 필요도 없죠. 근데 이게 벌써 5년이나 지난 사진입니다. 홍콩은 12월에 가면 춥지도 않고 참 좋았던 기억이 많은데, 코로나 후에는 간 적이 없네요. 암튼. 자, 그래서 M2 맥미니 이 8기가 램 256 스토리지 기본형 모델 쓸만한가? 제 생각에는 27만원을 더 주고 8기가 램을 추가하느니 그 돈으로 매직 키보드, 트랙패드, 매직 마우스 중에 2개를 추가 구입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나 싶어요. 물론 본인이 무거운 작업을 많이 한다, 한 번에 멀티 띄우는 게 아주 많다 그러면 당연히 업그레이드를 하셔야겠죠. 그런데 애초에 그런 작업 환경이라면 이 램 업그레이드 문제가 아니라 아예 M2 프로 모델이나 다른 기기를 생각해 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이쯤에서 가격이 저렴해진 M1 맥미니하고 고민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텐데 괜찮은 선택이긴 합니다. M2 맥미니가 M1 맥미니 대비 프로세서 성능 향상이 엄청 큰 것도 아니고, 심지어 바로 체감되는 SSD 읽기 쓰기 속도 차이는 M1 맥미니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느리기 때문에 M1 맥미니 기본형 여전히 메리트 있다고 봅니다. 다만 디테일하게 하이 임피던스 지원 3.5mm 이어폰 단자, 와이파이 6E, 블루투스 5.3 같은 이 M2 맥미니가 또 이런 소소한 업글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업글이라면은 당근에서 M1 맥미니 찾는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줄여주는데 충분하지 않겠나. 자, 그리고 부족한 256기가 기본 스토리지는 외장 하드로 대체해야 되는데 저는 외장 SSD로 근데 이게 읽기 쓰기 속도가 조금 느리죠. 이게 윈도우 맥 왔다 갔다 사용해야 해서 EXFAT로 이제 포맷을 해줬더니, 물론 윈도우에서는 그나마 속도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맥에서만 쓰신다면 맥 전용으로 포맷을 하시고 사용하시면 속도가 어느 정도 나오니까 참고하시고요. 다음 소소한 액세서리로는 저는 맥미니 거치대 이런 거는 안 쓰고요. 대신 바닥 쪽에 미끄럼 방지 패드 붙여놨습니다. 바닥이 평평한 플라스틱이라 어디 올려두면 잘 미끄러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스피커는 별도로 구입한 건 아닌데, 맥미니 기본 스피커가 워낙 구려서 굴러다니던 스피커 그냥 이렇게 끼워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재활용 같죠? 자, 이렇게 M2 맥미니 기본형 언박싱, 그리고 간단한 세팅, 또 체감되는 성능 얘기들, 마지막으로 간단한 액세서리까지 말씀드려봤는데요. M2 맥미니 기본형 세팅 마치고 며칠 써보니까 뭐랄까요, 이 웹서핑하고 유튜브 보고 영상 보고 촬영했던 사진들 리뷰, 영상 리뷰, 트랙패드로 쓱쓱 사용해주니까 이런 용도로 캐주얼하게 사용하기엔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또 아이폰, 아이패드, 맥 이렇게 애플 생태계를 완전히 구성하고 나니까 에어드랍의 강력함이 다시 한번 체감되는 게, 근데 기대했던 것보다 아주 만족스럽진 않습니다. OS 최적화 문제인지 의외로 버벅임도 꽤 있고요. 아이패드 프로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지 이 같은 프로그램 하나 여는데도 좀 오래 걸리는 듯한 느낌까지 있어요. 그리고 액세서리 이것저것 세팅해서 제대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지출이 좀 더 많아졌어요. 결론적으로 M2 맥미니 8기가 256 스토리지 이 기본 모델은 맥 입문자, 그리고 무겁지 않은 사진, 영상 작업하시는 분들, 여러가지 이유로 맥을 서브로 사용하셔야 하는 분들께 적당한 PC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능 대비 가격이 상당히 괜찮은 제품은 확실한데, 옵션을 하나 둘 더 붙인다거나 하면 바로 메리트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그래서 구입하시기 전에 꼭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건지 잘 생각해 보시고 구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